음식과 관련된 인류사를 탐구해가는 다큐멘터리 음식과 진화를 만나보겠습니다. 아프리카는 우리 인류의 고향입니다. 이 곳곳에서 발견된 화석을 통해서 초기 인류가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곳이 곧 아프리카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남아서 지금의 우리가 된 것일까요? 먼저 인류의 흔적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트랜스발주. 이곳에 고생물학적 유적이 풍부해 인류의 요람이라고 불리는 세계 문화유산 스와르트 크란스가 있습니다. 초기 인류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는데요. 동굴에선 300만 년 전 당시 초원에서 초기 인류의 지위를 짐작할 수 있는 흥미로운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이 원인의 두개골을 살펴보다가 여기 이 두개골 뒤쪽에 있는 정수리뼈에 주목했습니다. 제가 흥미로웠던 건 정수리뼈에 난 두 개의 구멍이 안쪽까지 뚫려 있다는 점입니다. 초기 인류는 맹수의 먹잇감이기도 했지만 도구를 통해 원시인류와 발전했다고 비슷한 합니다.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드자베족이 수백만 년 전의 인류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도구를 이용한다는 사실입니다. 탄자니아 원시 보족의 사냥을 지켜봤습니다. 이들은 매일 화살을 깎아 사냥터에 나옵니다. 자신들보다 빠르고 때론 강한 사냥감들을 잡기 위한 필수품입니다. 인류는 생존을 위해 도구를 탄생시키고 음식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의 사용은 인류의 생활 방식까지 바꿨습니다. 어둠을 극복하게 되면서 활동 시간이 연장됐고 밤에도 온기를 유지한 채 맹수의 접근까지 막을 수 있었습니다. 불 또한 인류를 발전시켰는데요. 불을 이용한 요리는 인류의 진화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화 과정에 드는 에너지를 절약해 뇌로 보내게 되자 원시인류는 장이 짧아지면서 구부정한 몸을 펴 직립보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 큰 뇌를 가지고 복합적인 정신활동을 하는 현생인류까지 진화하게 됐습니다. 이어 정착 생활을 하게 해준 혁명도 일어납니다. 나투푸인들은 이 광활한 땅에서 최초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혁명은 약 11,000년 전 언젠가 자원의 고갈로 시련에 빠져있던 어느 나투푸 사람에게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채집으로 식량을 모았던 여자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투푸의 여인은 채집을 하기 위해 매일 먼 거리를 걸어 나가는 수고로움 대신 마을 근처에 직접 씨앗을 뿌리는 획기적인 선택을 합니다. 바로 농사였는데요. 인류가 농경 사회로 가는 과정이 흥미로웠습니다. 그것은 2부에서는 인류에게 닥칠 엄청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2부에서는 농부가 된 인류를 살펴봅니다. 인류의 유전자를 검사해 볼까요? 우리의 DNA에 축적된 유전 정보에 따르면 인류는 한 뿌리에서 출발했습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조상이 태어난 곳은 아프리카. 동부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에 살았던 흑인이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후 아프리카에는 기근이 시작되었고 인류는 각기 다른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동아프리카에 존재했던 흑인을 조상으로 둔 이들은 어쩌다 이렇게 다른 색깔의 피부를 갖게 된 것일까요? 제가 평소에도 궁금했던 궁금증입니다. 인류에겐 자외선 수치가 낮은 북부의 가혹한 환경에서도 버텨줄 튼튼한 뼈가 필요했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영양소는 비타민 D. 그런데 비타민 D는 자외선에 노출될 때만 합성이 일어납니다. 유럽과 동아시아 일대로 이주한 인류에겐 아프리카에서와는 달리 햇볕을 잘 흡수할 밝은 색의 피부가 필요했습니다. 인류는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DNA를 스스로 변형시켜 왔습니다. 생존을 위해 환경에 맞춰 변화하는 인체가 신비했습니다. 한편 쌀을 주식으로 하는 동양인. 이번에는 강원도 양양으로 가봅니다. 벼농사가 가장 먼저 시작된 아시아에서 주식은 쌀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해 에너지원으로 삼았습니다. 역시 한국인은 밥심이죠. 맞아요. 동양인은 서양인보다 신체적으로도 쌀과 같은 탄수화물을 더 잘 소화한다는데요. 이 모든 답은 유전자 안에 있다고 합니다. 동아시아인에게만 나타나는 3,000개 유전체 변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녹말을 분해하는 침 속 아밀라아제 생성 유전자였습니다. AMY1이라 불리는 이 유전자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침팬지는 1개, 고기와 채소를 먹는 수렵 채집이는 3개를 가진 반면 쌀을 주식으로 하는 동아시아인에게선 무려 7개까지 나타났습니다. 농업은 인류의 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폭증한 식량은 인간의 몸과 피할 수 없는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인류를 진화시킨 음식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무엇일까요? 3부 수렵 채집인의 기원에서 알아봅니다. 유전자는 이 침팬지와 약 99.7% 일치합니다. 갑자기 닥친 풍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몸은 곳곳에서 이미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그 부조화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어린이 성조숙증 환자는 현재까지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유전학자들은 비만으로 인한 아이들의 성조숙증을 인류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위협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까요?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한 가정. 주부 주디 씨는 저녁 준비를 하기 위해 먼저 인근 텃밭에 나섭니다. 직접 씨를 뿌린 작물은 물론 들에서 채집한 온갖 식물들이 저녁 식탁에 오를 재료가 됩니다. 오래전 고대인들의 식단에서 힌트를 얻은 밥상이 이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줬습니다. 미국에선 원시시대 식단으로 질병을 퇴치하려는 움직임이 성인병 환자들과 암 환자들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원시의 식생활로 돌아가는 우리는 것이 음식이라는 도움된다고 생존의 하네요. 필수 조건을 통해 인류의 여정을 탐구했습니다. 그 여정의 끝에 있는 인류의 미래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음식과 진화였습니다.